그러니까 지수가 중요한 시기가 있고 종목이 중요한 시기가 있다고요. 그냥 믿으시라고. 그냥 막연하게 좋은 종목만 갖고 있으면 되잖아. 그럼 제 방송 진짜 들어오지 마. 지금 같은 장에서 한 일주일 동안 줍줍 물타기 한 번이라도 했으면 매일매일 빠지는 거예요. 5%씩 자기 계좌에서. 대표님! 뭐 하는 건지 알아? 아니야. 백억송 한 건데? 백억송 노래 이거잖아.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이 세무사 부자 공식 지알 알면 돼.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요즘 오징어 게임 놀이에 뭐 푹 빠졌다고들 하네요. 그래서 막 그 실제 오징어 게임 그 하는 오징어 그림으로 운동장에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 하는 학생들도 많고, 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뭐 달고나 막 이렇다고 해요. 근데 사실 그때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저는 오징어 게임 보면서 그냥 주식 투자 참여자들, 주식시장의 참여자들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주식 참여하면 정말 매일 어떤 날은 기분 좋기도 하고, 어떤 날은 슬프기도 하고, 올라가면 하늘을 날 것 같고, 떨어지면 땅이 꺼질 것 같고, 그런 감정의 기복 속에 주식시장에 내버려진 우리들. 요즘 오징어 게임은 극단적으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지만, 거기서 죽음을 뺀다면 사실 이 자본주의 세계 또는 주식시장의 세계도 오징어 게임 참여자들의 세계와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찌 보면 오래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다라는 말 있잖아요. 뭐 강한 자가 오래 살아남는 게 아니고 오래 살아남는 게 강한 자다. 근데 저는 주식시장도 똑같다고 보거든요. 주식시장도 이익을 내는 자가 끝까지 살아남는 게 아니고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이익을 내거든요. 그래서 강세장에서 수익 많이 났다고 그렇게 많이 좋아할 필요는 없어요. 왜? 주식시장을 떠나지 않았다면 약세장에서 사실 번 거 다 날리고 원금까지 날리는 경우가 대다수는 아니지만 다반사거든요. 그래서 저희 성공에 대한 이야기 인터뷰 많이 할 때 저는 그런 말을 했어요. IMF 직후에 주식 투자에 들어와서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운이 좋게 돈을 벌었다. 근데 사실 제 주변에 저처럼 운 좋게 돈 번 분들 많이 있었다. 근데 그들이 20년 동안 살아남은 자는 많지 않다. 왜냐면 약세장에서도 아웃됐기 때문에. 지금 10년, 20년 이상을 활동하고 있거나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하락장을 몇 번을 겪은 분들이고, 상승장과 하락장을 구별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즉 상승장에서는 시장 수익률 플러스 알파를 위해서 좀 공격적으로, 또는 하락장에서는 시장 마이너스 수익률에서 플러스 알파를 위해서 좀 더 보수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죠. 빠질 때 덜 손해보고 오를 때 크게 먹어야 되는데, 보통의 분들은 이제 그 반대로 하죠. 오를 때 보다 조금 먹고 떨어질 때 보다 많이 손해보고, 그러니까 이제 자꾸 아웃이 되고 시장이 살아남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하락장에 제가 여러 번 진짜 경고를 드렸었는데 정말 그렇게 반응하는 분들이 많아요. 뭐 좋은 종목 갖고 있으면 되지 않아요? 맞아요. 그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좋은 종목 갖고 있으면 되려면 한 2, 3년 그냥 보지 마세요. 근데 왜 불안해? 좋은 종목 갖고 있고 왜 불안해요? 오늘보다 내일 떨어질까봐, 내일보다 내일 모레 떨어질까봐 아닌가요? 그래서 정말 좋은 종목을 갖고 있다면 몇 년 주식 주가 안 봐도 된다면 맞습니다, 그 말이. 근데 본인이 갖고 있는 종목이 정말 좋은 종목이 아닐 수도 있고, 또는 매일매일 주가를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가를 좀 자주 확인하는 분들은 되게 아쉬워하겠죠. 이세무사가 팔라 그럴 때 이세무사가 포트폴리오 현금 비중 높이라고 할 때 높여놓을 걸. 만약에 못 그랬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반성하고 다음에 그렇게 하면 돼요. 또는 그렇게 안 할 거라면 마음 편하게 안 하시면 돼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매매를 하면서 투자한다고 착각을 하거나 투자를 하면서 매매한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고 확신을 갖고 있는 분들은 매매처럼 매일 주가를 보면서 흔들리지 마세요. 2, 3년 우량하고 갖고 있으면 되잖아요. 반대로 매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손절매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매매는 이익 났을 때만 파는 게 아니고 손해 났을 때도 파는 거예요. 그게 매매예요. 샀다 팔았다 하는 게. 그러니까 내가 샀다 팔았다 하는 매매가 유리한지, 또는 이익의 가치가 변하는, 이익의 현재 가치가 변하는 투자에 유리한지, 내 성향은 뭔지, 이게 첫 번째라고요. 근데 내가 투자자인지 트레이더인지 조차를 몰라서 지금 많이 고민을 하시는 분들, 제가 삼박자 투자법을 5년 전에 썼는데 1장이 너의 타입을 알라예요. 한번 삼박자 투자법 1장, 너의 타입을 알라. 당신은 트레이더인가
투자자, 인베스터인가 생각을 해볼 때입니다. 해바라기를 쓰고 시작한 이유는 여러분들 해바라기 쓰면 재밌다면서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줄 건 약간의 주식 지식과 경험, 해바라기 탈로 웃음밖에 없잖아요. 오늘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거래소 지수는 오늘 1.89%가 빠졌고요. 장중 저점은 몇 퍼센트까지 더 빠졌었냐면 2.6까지. 장중 저점보다는 좀 올라왔지만 이틀 연속 음선이었고요. 제가 말했던 3,000포인트도 깼죠. 2,960.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세 가지가 깨지는 게 차라리 빨리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200일선 지난주에 깼죠. 전저점 역시 지난주에 깼죠. 3,000포인트 오늘 깼습니다. 차라리 이게 낫다니까. 그러면 오늘 아래꼬리 들어온 게 좀 약간 기폭제가 돼서 내일 한 번 더 저점 매수가 들어오면 3,000포인트 이상으로 반등을 줄 수 있어요. 근데 계속 장종시장, 텔레그램 장종시장에도 말씀드리지만 3,000포인트 이상으로 들어 올리는 게 단기적으로는 반등일 수 있죠. 많이 빠졌으니까 단기 반등, 3,200에서 3,000 이하까지 많이 빠졌으니까 단기 반등은 있을 수 있지만 대천정에서 흘러내리는 패턴이 계속 진행된다면 사실은 중장기 투자자들은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단기 매매가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기 매매를 할지 중장기 투자를 할지 대형주를 할지 중소형주를 할지 늘 고민을 하셔야 돼. 고민을 하고 내 전략을 수정하고 아니 지금 손해나고 있으면 수정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피 같은 돈으로 투자하는데 희망 고문만 맨날 하면서 내 거 좀 올라라. 심지어는 막 그렇게 말하는 전문가들은 이뻐 보이죠. 내 거 오른데 삼성전자 갖고 있으세요? 삼성전자 8만원, 9만원 금방 회복됩니다. 그 말 들으면 기분 좋죠? 그게 바로 희망 고문이라니까요. 희망 쪽으로 말하는 고문이라고. 차라리 저는 희망 고문을 시키기보다는 팩트 폭격이 맞다고 봐요. 팩폭이라 그러죠. 지금 장 불안한데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대형주 3, 4개월 또는 많게는 6개월, 7개월 동안 고점 돌파 못했으면 흘러내리는 시기가 더 길어질 수도 있는데요. 라고 팩트 폭격을 하는 게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막연한 희망은 막연한 두려움보다 더 큰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지수는 확실히 흘러내리고 있고 이건 흘러내리는 정도가 아니고 지금 전저점 깨고 3,000포인트 깬 상태인데 단기 반등은 가까워졌다. 내일이든 뭐 단기 반등은 가능한데 그 단기 반등 하루 이틀짜리가 2박 3일 코스로 끝날지 계속 갈지는 저는 그냥 반등으로 끝난다의 한 표니까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중장기 투자자는 또 계속 고민을 해야 된다. 어떡하지? 어떤 전략을 써야 되지? 현금 비중 확대, 대형주 축소 이런 거는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토요일날 강연한 거 지금 프리미엄 회원님들 보게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고 이번 달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중소형주가 유리한 달이기 때문에 중소형주 투자 전략에 대해서 강의 많이 해놨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에 오늘 음선 나오면서 2.83 코스닥도 200일선 지난주에 깨고 오늘 전저점 깼어요. 1000포인트 밑으로 내려간 건 벌써고. 그러면 이게 지금 한 일주일 전 또는 2주일 전 하락을 대비한 분들과 하락을 대비하지 않은 분들은 수익률이 천지 차이란 말이에요. 야, 너 뭐 중요한 건 다 유료해서 하냐? 뭘 중요한 걸 유료해서 해요? 지금 유튜브에서 백날 떠들어댔는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똑똑한 보혜씨가 맨날 썸네일도 엄청 자극적으로 물타기 하지 말랬지? 하락한다고 했지? 막 자극적으로 잘하고 있어. 아니 왜냐면은 잘 맞출 땐 또 그렇게 잘해야죠. 제가 하락 장세 거의 정확히 맞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수 차트상으로는 거의 단기적으로 빠질 거는 다 빠졌다. 왜냐면 200일선 깼지, 전저점 깼지, 3,000포인트 깼지, 반등 올 수 있어요. 근데 그 반등이 단기 반등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좀 불안한 마음 갖고 있어야 되니까 포트폴리오에서 여전히 현금 비중 계속 갖고 있고 대형주 축소, 중소형주 확대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시가총액 상위 비중 보면 자 오늘 삼성전자 전저점 깼죠, SK하이닉스 전저점 깼죠, 네이버는 잘 버티다가 200일선 깼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제가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이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남았던 버티던 애들인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난주에 음선 한번 나오고 얘도 끝났네? 아니나 다를까 오늘 셀트리온 12% 빠지면서 연중 최저점이에요. 대형주가 지금 연중 최저점을 찍고 있다고요. 그러면 오늘 제일 싸잖아. 그런 초보동 마인드가 어딨어. 그러면 뭐 어제도 제일 쌌는데 뭐 매일매일 제일 쌀 때 사라고? 그러면 역배열은 매일매일 살 돈이 어딨어요. 우리가 뭐 재벌 2세 재벌 3세도 아니고 다 흑수저 출신이잖아요. 저 흑수저 출신이에요. 그러면은 내 뒷배를 봐줄 사람이 없는데 매일매일 그렇게 주식할 돈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정말 한 방을 노리시고 기회를 최적의 기회, 최적의 타이밍, 최적의 종목을 찾는 노력을 해야지. 뭐 맨날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매일 사고 그러면 돈이 뭐 수천억이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매일매일 사라고 매일매일 바닥이라고 말하면 진짜 초짜다. 지금 같은 장에서 매일매일 줍줍줍 하면 진짜 초짜다. 뭐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카카오뱅크도 많이 떨어졌네요. 제가 카카오뱅크 정확히 44조까지 갔을 때 이거 30조 넘으면 진짜 부담스러운 건데
이제 28조까지 빠졌습니다. 고점이 94,000원에서 6만원까지 한 50% 정도 빠졌고요. 크래프톤도 오늘 많이 빠졌네요. 7% 빠졌습니다. 크래프톤도 이게 차트는 잘 만들었지만 강세장이면 신고가 치겠나지만 약세장이면 왜 혼자 버티지? 이런 관점의 차이가 있어야 돼요. 내 종목만 막 좋아 하지 않고 강세장, 약세장을 구분하는 탑다운을 할 줄 알다면 강세장에서는 이거 잘 가겠다. 신고가 뚫겠네. 약세장에서는 왜 얘만 버티지? 뭐 이런 거를 좀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되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빠졌고 SK 아이테크도 빠지고 그리고 뭐 올라간 거 별로 없이 NC소프트도 빠지고 HMM도 빠지고 HMM은 진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HMM 저거 막 5만원대에서 이거 좀 빠지지 않았어요? 제가 늘 뭐라 그랬죠? 2,000원에서 5만원 됐다가 4만원 된 게 빠진 거냐고. 2,000원에서 4만원이 20배 오른 건데 5만원에서 4만원은 20% 떨어진 건데 20% 떨어진 게 커 보이고 20배 오른 거는 눈에 안 보이면 굉장히 정확히 객관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거죠. 주식은 이렇게 기울어지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회사 이름이 밸런스고 제가 쓴 책,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법이 3박자 투자인 거예요. 3박자를 맞추고 밸런스를 맞추고 그렇게 균형 있게 좀 시각으로 봐야 되는데 이렇게만 봐. 이렇게 딱 이렇게 하고 이렇게만 봐. 이게 뭐가 보이냐고. 지금 보이시밖에 안 보이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봤고 이제 그 다음은 거래대금 보겠습니다. 그럼 거래대금에서 볼 때는 뭐라 그랬죠들? 삼성전자 다음으로 많이 거래된 거 또는 삼성전자보다 더 많이 거래된 거. 근데 제가 요즘 그랬잖아요. 이게 장이 죽어갖고 거래대금이 많이 죽었어요. 삼성전자보다 거래된 건 없고요. 한국 BNC? 한국 BNC도 그때 말했는데 급등주들 조심해라. 급등주들 다 아작나는 하락장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한국 BNC가 거의 7, 8, 9, 3달 동안 최고의 급등주였으니까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그럼 이거 하루 빠졌다고 우와 어제보다 20% 빠졌네 하고 들어오면 어떡할 거냐고. 계속 지금 빠지고 있는데.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내 거 아니라고 넘겼으면 되는데 또 그거 이렇게 욕심내는 분들은 물리는 거죠. 오늘 HK 이노웨는 경구용 치료제와 이렇게 같이 맥을 같이 하면서 올랐고 위메이드 게임주, 덱스터, 메타버스, 대주전자재료, 2차전지 뭐 이런 정도. SM 같은 경우 엔터죠. 그래서 이렇게 좀 약세장에서도 그나마 좀 이렇게 좀 재료가치 있는 애들은 자체적 상승을 발광을 했지만 자기의 빛을 냈지만 발광? 좀 약간 욕 같다. 무슨 발광 안 해. 근데 자체 발광이라는 뜻은 자기가 광을 냈다는 뜻이나 빛을 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중소형제들 중에 재료 있는 애들은 자기가 빛을 냈다. 선별적으로. 등락 현황에서 거래소는 200개 대 700개, 코스닥은 190대 1200개니까 오늘 뭐 한 6개 중에 하나 정도 오르는 장이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상승률 상위에서는 우리산업홀딩스 상한가, HK 이노웬, AB 프로바이오, 오신시스템 상한가 4개가 나왔고 게임빌, 위메이드, 게임주들 좀 눈에 보였고 중앙에너비스를 중심으로 석유 관련주, 유가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와 사마네트웍스 그리고 아까 말했던 SM, JYP 이런 거 엔터주죠. 엔터주는 지금 가장 잘 움직이는 테마주 중에 하나예요. 엔터주는. 하마네트웍스는 그대로 있던데 11월 달에 송혜교님의 드라마 지금 우리 헤어지러 갑니다인가? 그런 드라마 방영 예정. 그래서 요즘 넷플릭스, OTT, 드라마 이런 쪽이 워낙 강하니까 송혜교 배우가 SBS 드라마에 나와 막 이러면서 또 입소문이 나고 있는 단계 같아요. 풀무어는 음식료, 조일알미늄, 알미늄, 동국아르네스는 지난번 리비안 관련주, 진에어는 위드 코로나 시대의 LCC, 지방 저가 항공주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오늘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말하는 걸 정말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지수가 중요한 시기가 있고 종목이 중요한 시기가 있다고요. 그냥 믿으시라고. 그냥 막연하게 좋은 종목만 갖고 있으면 되잖아. 그럼 제 방송 진짜 들어오지 마. 진짜로. 저는 탑다운이라고요. 탑다운은 글로벌 지수를 보고 우리 지수를 보고 산업을 보고 종목을 봐요. 20년 동안 그렇게 했다니까. 근데 그거 안 해본 사람들이 아니 생각해봐. 안 해본 사람이 그거 틀렸대 하지 말래. 그게 뭐 말이야 방구야. 저는 다 해봤다니까요. 탑다운을 했단 말이야 20년 동안. 그랬더니 정말 좋아요 탑다운이. 그럼 탑다운은 뭐예요? 지수가 행보일 땐 종목 잘 맞추면 되지. 근데 지수가 행보가 아니고 막 급상승하거나 급하락할 때가 있어요. 그럼 급상승할 때는 대형주 위주로 탁 포트 짜놓으면 그냥 막 날아가는 거야. 또는 우리 급하락할 때는 피해야죠. 소나기는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줍줍 물타기 지금 같은 장에서 한 일주일 동안 줍줍 물타기 한 번이라도 했으면 매일매일 빠지는 거예요. 5%씩 자기 계좌에서. 그걸 왜 하고 있냐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줍줍 물타기를 아무 때나 외치는 게 아니고 특히 탑다운 분석자들은 이렇게 지수를 보고 산업을 보니까 좀 더 이번 장을 피할 수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시장 전체를 보는 눈을 키우시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 거래대금이나 상승률로 봐서는 여전히 엔터주 움직임 좀 괜찮았던 것 같고요. 또는 유가 관련주들, 그리고 거기에서 플러스를 만약에 더 한다면 코로나 관련주는 여전히 있는 상태. 거기다가 이제 위드 코로나, 왜냐하면 항공주들이 오늘 좀 움직였으니까 위드 코로나까지 이 정도로 보면은 시장 분석이 되는 거예요. 야, 그럼 종목은 제가 대형주는 그나마 분석을 하지만 중소형주 1, 2천억짜리들 이렇게 공개적으로 유튜브에서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야, 중소형주 뭐 사라고, 대형주는 보다 중소형주 비중이 높은 게 좋다면 중소형주는 알아서 이렇게 좀 검색을 해보세요. 검색을 해보고 좋은 종목을 찾고, 지금 가장 중요한 마인드는 약간 보수적 마인드. 단기적으로는 지수가 반등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천정을 찍은 걸까라는 의문을 계속 가져야 되는 요즘 시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모두 파이팅 하셔야 되고요. 파이팅을 하고 제가 시작했을 때처럼 다시 해바라기를 쓰고 제가 오징어 게임 노래를 부를 건데, 오징어 게임 노래가 아니고 이제 100억송 노래죠. 그럼 제가 피리를 부르면 노래는 누가 부르냐면 우리 보혜 씨가 부를 겁니다. 자,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우리 백조님들 파이팅! 이세무사의 장중시황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텔레그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윤 세무사입니다. 연휴가 지난 화요일 점심 12시입니다. 현재 거래소 마이너스 1.75%, 코스닥 마이너스 2.25%로 양시장 모두 하락 조정이 지속되고 있는 하루입니다. 우리 연휴 동안 헝다악재가 다시 불거져 나왔고, 어제 홍콩, 일본 모두 하락에 오늘도 일본 증시 낙폭을 생각한다면 이 정도 수준이 큰 하락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난주 금요일 언급해드린 대로 3,000포인트 붕괴의 저점 매수 들어올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드렸는데 오늘이 그날이네요. 현재 거래소 저점을 2,940포인트 찍고 아랫골이 단 상태인데요. 아마도 3,000포인트가 붕괴된 상태에서의 실망 매물도 나오겠지만 저점 매수가 좀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하지만 이 역시 단기적 관점이고요. 큰 틀에서 큰 장의 천정을 지났는지가 여전히 관건이며, 가격 조정이 깊을수록, 기간 조정이 길수록 큰 장이 지났을 확률이 높은 거고요. 그렇다면 포트에 여전히 보수적 관점을 유지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수 설명 여기까지 하고요. 거래소 시총상에서 탑10 모두 하락하고 있으며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제약바이오, 쌍두마차가 동반급락이 나오며 탑10의 거의 모든 종목들이 최근 2달 내 단기 급락이 나온 경험을 갖게 되었네요. 그 아래 시총에서 S오일, 하이브, 아모레퍼시픽 정도가 돋보입니다. 코스닥 전체 종목 상승률에서는 역시 셀트리온 계열이 하락폭이 크며 오늘 경구용 치료제 관련 HK 이노엔의 주가 상승이 돋보이며 SM, JYP 등 엔터주 상승도 돋보입니다. 전체 종목 등락 비율을 보면 거래소가 상승 162, 하락 743, 코스닥이 상승 154, 하락 1256으로 탑다운이 왜 중요한지, 종목보다 지수가 중요한 시기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현재는 계속 강조드리지만 종목 분석보다 지수 분석이 훨씬 중요한 시기이며 바텀업보다 탑다운 접근을 해야 할 시기입니다. 상승 종목 중에는 재료가 강한 유가 상승 관련주가 상승률 상위에 다수 포진되어 있으며 이에 화학주나 게임주, 엔터주 등이 선별적 상승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한 줄평. 3,000포인트 붕괴는 예정된 수순, 단기 반등 가능성, 중장기 추세 하락 가능성, 모두의 성공 투자 화이팅! 윤호님 잘 만났어요. 주식하죠? 네, 하죠. 저 종목 좀 추천해주세요. 추천받은 종목이 다 씹어내요. 맨날 종목 추천만 받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떡해요? 종목 선정 멘토링 평생 해주는데 알려줄까요? 그런 데가 있어요?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로 함께 가봐요. 좋아요. 강연필님, 제 계좌가 지금 10%인데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오면 빨갛게 변할 수 있나요? 당연히 빨갛게 변할 수 있죠.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이정윤 대표님이 추구하는 방식은 3박자 투자법이죠. 데모, 차트, 정보, 그런 과정을 쭉 진행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어요. 3박자 투자법에 맞는 종목을 고르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출렁거림은 있겠지만 회사가 성장을 하고 차트도 정배열에 돌아서고 메인과 기관이 사들어가고 현재 시장에서 부각을 많이 받고 있는 업종에 일을 하고 있다면 그런 종목이 끝끝내는 내 투자를 빨갛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저 그러면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당장 들어갈래요.
네이버에서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를 검색을 해주시면 제일 첫 번째 저희 사이트가 떠요. 그것들을 참조를 하시고 그래도 내가 어떤 과정을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실 때는 저희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대표 번호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전화 주셔서 각각의 연구원분들이랑 상담을 통해서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